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베트남 마지막 10회차 영상입니다. 4월 20일에 처음 베트남 출장 겸 여행을 가서 일주일가량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바쁘게 업무에 적응하고 남은 밀린 일 처리들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렇게 저도 정신없이 바쁜 일상과 업무로 잠시 잊고 지내다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2달 전 베트남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2달 전의 기억을 추억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느덧 정말 마지막 10번째 영상이네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 다들 어디로 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6, 7, 8월 여름 휴가철 혹은 해외 출장으로 베트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남겨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호치민 통일궁이고요. 당시 호치민과 베트남 하노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남북전쟁을 하면서 종식선언을 한 기념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남베트남의 주석이 지냈던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호치민 통일궁을 한번 시작으로 영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Wouldn't they gold? No, they just actually they just sell it from center to The outfit, training for Viet Cong soldier. And my grandfather, he's the Viet Cong soldier. 당시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남베트남은 민주주의를 따랐고요. 남베트남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북베트남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호치민 주석이 이끄는 북베트남이 이기게 됐죠. 하노이 호치민 주석이 실제로 쓰던 관저와 호치민 주석궁을 다녀오고 이곳 남쪽 남베트남의 통일궁을 보니까 6.25를 앞두고 휴전 중인 우리도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이겼다면 지금 베트남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6월 25일이잖아요.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6월이 되면 그래도 6.25 전쟁과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휴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새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통일국 남베트남의 주석의 침실입니다. 북베트남 호치민 주석의 주석궁에 비해서 정말 크고 화려하죠. 이렇게 깔끔하고 화려하고 잘 지내다가도 전쟁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구 반대편에서 치열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봐도 그렇고요.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투했을 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 주석도 자기들이 질 거란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당시에 미국이 지원했던 남베트남이었으니까요.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던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남베트남, 그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질지 생각도 못했겠죠. 이렇게 화려한 통일궁에서 지내며 현실인식을 못하고 미국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가 결국엔 전쟁이 터지자 지하 벙커로 대피하고 전쟁에 져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통합된 걸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호치민의 통일궁, 대통령궁을 보면서 하노이에 있던 호치민 주석궁의 소박하고 검소한 북베트남 간저가 새삼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왜 그를 그렇게 추앙하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실속을 차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궁 영상은 호치민이어서 지금 10번째 영상이고요. 하노이 영상을 보시면 북베트남 호치민 주석의 주석궁과 간저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통일궁과 함께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베트남 통일선언을 위해 회의한 장소고요. 이곳은 전쟁을 지휘하고 대피한 지하 벙커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1, 2, 3, 4층의 건물 지하는 이렇게 소박하고 단촐하기 짝이 없죠. 한편으로는 당시 전쟁이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터지는 도시 내부의 전쟁과 사망자 소식, 부상자 소식, 그리고 잃어가고 있는 군수물품과 시시각각 들리는 피해 지역 소식이 당시에도 얼마나 이 전쟁이 급박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기록이었어요. 전쟁의 결과는 역시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핵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보유한 북한이 침투해 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요?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휴전국이 아니라 동전국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진 않았나 저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해외에 나오니 우리나라가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베트남과 유럽에서, 일본에서 바라보는 베트남 정말 너무 다르죠? 각각 그들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인 입장 차이, 외교적인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같은 건물이지만 웅장하고 화려했던 1, 2, 3, 4층에 비해서 지하 벙커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를 되새겨보면서 저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겠다 다짐합니다. 회의 장소들을 많이 전쟁 작전을 여기서 수행하고요. 벙커를 만들어놨어요. 지하에 또 벙커가 있는데 여기는 출입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호치민 통일궁 지하 1, 2층과 지상 1, 2, 3, 4층을 다 둘러보고 여기가 규모가 꽤 커요. 너무 넓고 많이 걸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분주하게 다녔던 터라 목이 말라서 잠시 쉬러 통일궁 내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코코넛 아이스 아보카도 스무디고요.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커피핀이라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기다렸다가 이 밑에 커피를 얼음물에 타서 먹으면 돼요. 아메리카노죠. 어떻게 보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에스프레소고요.
그리고 이거는 티를 주시네요. 혼자서 이렇게 다 시켰어요. 너무 덥고 점심을 못 먹어서 이렇게 시키고 저는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호텔에 갈 것 같아요. 간단한 식사류와 함께 커피와 음료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 곳인데요. 35도 남짓한 베트남 호치민의 무더위를 식히는 맛이었어요. 커피도 맛있었고 저는 이 아보카도 주스도 정말 만족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유럽,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만큼 호치민 통일궁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적인 그런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통일궁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그래도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 싶어서 유명한 쌀국수 맛집으로 갔어요. 이곳은 호치민에 있는 포틴 바이 솔이라는 곳인데요. 물맛이 나는 소고기 고명과 파로 향을 낸 그런 깊은 맛의 국물이 깔끔한 곳입니다. 쌀국수 위에 올려진 소고기 고명 종류도 와규, 차돌, 양지 등 선택 가능하고요. 푸짐한 파향이 은은하니 나는 깔끔한 국물이 저는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지금 봐도 침이 고이네요. 취향에 따라서 마늘이나 고추, 그리고 식초, 후추, 베트남 소스를 추가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 꺼이라는 겉이 바삭한 빵도 추가 요금 우리나라 돈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더 내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내돈내산으로 추천드립니다. 라임즙을 조금 짜서 드셔도 맛있어요. 저는 조금 더 먹다가 고추와 마늘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점심을 쌀국수로 먹고 마지막 취재를 나간 후배를 기다립니다. 이날 밤 10시가 넘는 밤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서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자 근처 반미 맛집에 가서 반미를 포장해 왔어요. 호치민 반미 맛집 반미 루안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에도 따로 반미 누란에 대한 후기와 쇼츠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호치민 현지인이 추천한 현지인 맛집입니다. 다양한 고기를 물론 햄도 있지만 직접 구워서 바싹하게 종류별로 구비해 놓고요. 기름기가 쏙 빠진 겉바속촉한 고기와 햄, 치즈, 오이, 숙주 등 다양한 야채를 아낌없이 푸짐하게 넣어서 맛있었어요. 1968년도부터 운영됐던 찐 베트남 현지 맛집입니다.
내돈내산이고요. 겉바속촉한 바게트 빵도 정말 맛있었고요. 고기와 육즙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가격도 1,500원, 2,000원 정도니까요. 부담없이 한 끼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반미 누란에서 그렇게 반미를 사고 밤비행기라 출출할 것 같아서 간단히 간식으로 과일도 구입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양한 노점상들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반미 맛집에서 반미를 포장해서 숙소인 호텔로 복귀해서 짐을 찾고 기자인 대학원 동기이자 후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간 것 같아요. 일주일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베트남 호치민 공항으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는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공항 근처에 호치민 NGO 스파인 마사지라는 곳에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가격대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었고요. 3만원, 4만원, 5만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괜찮고 친절해서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짐도 다 맡아서 보관해 주시고요. 그거 같네. 다 핑크 해가지고. 그러네. 신까만. 뭐야? 티 같은데? 물 아니야? 그냥 티. Today massage, okay? Uh-huh. Yeah, thank you. 무슨 맛나? 약간 따뜻할 것 같, 달달할 것 같은데? 달아. 그치? 이게 뭐지? 열대 과일 티 같은 건가 보다. 예쁘다. 들어왔을 땐 안 보이던 게 보이네, 그치? 피로가 풀려서. 마사지를 받고 그랩을 타고 밤 비행기가 있는 호치민 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밤 11시 반 비행기를 예약했고요.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날 새벽 4시 반이었어요. 공항에 2시간 정도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기념품과 베트남의 다양한 차와 커피, 간식거리류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경합니다. 일주일가량 베트남 북쪽의 하노이, 하롱베이, 엔트, 남쪽의 호치민까지 정말 베트남 남북을 가로지르며 바쁘게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 전에 잠시 공항 면세점은 놓칠 수 없죠.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호치민 공항은 한국과 같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보다는 호치민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들 위주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초콜릿이나 마카다미아, 그리고 커피, 베트남 차, 전통 과자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말린 망고나 말린 망고 젤리, 그리고 잭프루츠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통 화장품이나 코코넛 오일, 다양한 알로에, 그리고 베트남 현지 식품들로 만든 친환경 자연주의 화장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제품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 베트남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실어봅니다. 밤 10시 40분 정도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다음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렀다가 바로 아침 7시 반, 8시 반에 출근을 했네요. 늦은 밤 비행기, 밤하늘 함께 보실까요? 피곤한 몸을 택시에 담고 반가운 서울의 빌딩숲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서울과 진주 일상 브이로그로 다가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응원 댓글도 감사드려요.